조상훈의 뉴스 퀴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삼성의 새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장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대학별 인원을 강제 할당한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배정 인원에 따라 대학 서열이 정해지는 문제에다 남녀 지역 차별론마저 가세하면서 파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삼성이 한국의 대학 서열마저 결정짓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은 대학 총장 추천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대학 줄 세우기나 지역 차별 같은 뜻하지 않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삼성이 연간 20만 명이 응시하는 삼성 직무적성 검사. 이른바 삼성고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대학 총장 추천제와 서류 전형 도입이었습니다. 대학 총장 추천제는 전국의 대학별로 총장들에게 일정 인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서류 전형을 부활하면서 우수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보완책으로 마련한 겁니다. 삼성의 설명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열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인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별 배정 인원이 공개되자 예기치 못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인원수를 할당해버리는 자체가 대학을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장 추천서를 받더라도 서류 전형만 면제될 뿐 2차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필기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만 추천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조장한다고 보는 의견이 52.1%, 서열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의견은 25.6%, 잘 모르겠다는 22.3%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보셨는데요.
삼성그룹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도입할 계획이었던 대학 총장 추천제를 결국에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 등 뜻하지 않은 논란이 빚어지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뉴스 들으신 것처럼 삼성그룹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하기로 한 대학 총장 추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삼성이 대학별 추천 인원을 할당함으로써 대학 서열까지 매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인데요. 그 과정에서 대학별 지역적 차별을 두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삼성, 또 학벌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이사장이시며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 삼성을 질타해온 분입니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대로 보면 삼성이 결국 없었던 일로 할 모양인데요. 이번 예. 사태 전개 과정을 보신 소회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삼성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봐야겠지요. 저로서는 이번에 이 해프닝이 삼성이 좀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한국 사회에 준 새해 선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새해 선물이요? 예. 지난 이제 1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좁게는 삼성, 넓게는 한국 사회의 재벌들이 좀 정부 권력의 그늘에 가려서 다소 좀 이렇게 예전과 달리 위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새해 들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삼성이 벌인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 예상대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으니까 이 의제를 두고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만큼 삼성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평가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기들 말처럼 입사시험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추천 할당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말은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된 인원수가 나왔을 때 호남차별이나 여성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 저로서는 그것은 워낙이 한국 사회에서 호남이 차별받고 그다음에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 그게 특별히 새삼스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일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징표는 사실은 제일 차별받은 대학 중에 하나가 서울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늘 모든 면에서 한국 사회 자동적으로 서열이 1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을 텐데 이번에 숫자를 보면 꼭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징표라고 저는 보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삼성의 권력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걸 암묵적으로 과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청취자분들께서 삼성병원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또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삼성병원의 위상이 지금 같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삼성병원이 서울대병원을 능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서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성역 또는 마지막 서열, 가장 강고한 서열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 서열에 대해서 삼성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걸 재편할 수 있다. 자기들의 권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 정도로 삼성의 권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과시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삼성의 채용 방식 개선, 즉 총장 추천제 파문, 한국 교육에서 대학 서열화의 문제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예. 이번 사태 핵심 언급하셨지만 예. 좀 더 이면을 파고든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삼성이 이런 해프닝을 벌인 것에 대해서 그냥 삼성이 나쁘다, 당연히 나쁘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런데 왈가왈부 또는 시시비비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대학을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줄을 세우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대학을 줄 세우고 또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번에 드러난 어떤 삼성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들 모두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등수를 매겨서 차별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는데 잘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 뿌리 깊게 지금 퍼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을 돌이킬 수 없이 이렇게 황폐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서열화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의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창의성의 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창의성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창조 경제, 이번 정부가 하는 일이 창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창조성 또는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느끼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한 자각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획일적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에서 창의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창의성은 기존의 길을 답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창조고 창의성인데, 언제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여기에 줄 서라 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회에 창의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이 이번에 이 일을 한 걸 가지고 각각의 입장에서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학이나 사람들을 서열화시키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이제 서열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육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우대하고 누구는 홀대하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를테면 이번에 삼성 문제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호남 쪽 대학들이 아주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를 두드러지게 차별함으로써 결국 결과적으로 생기는 이런 무엇인가니 나라의 분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호남 차별을 통해서 영남과 호남을 분할 통치, 분리하고 국민들이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나라의 어떤 지배계급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차별 또는 구별이나 또는 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에 어떤 격차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에 몇 명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더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모든 개인이 어떻든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어떤 서열화를 거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서열화를 통해서
이른바 통치를 보다도 원활하게 하려고 해왔던 건 늘 있어왔던 일인데요. 예. 지금 중요한 건 이것이 자본이 이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드러진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교육부가 하던 일 또는 국가가 하던 일, 사실은 교육 예산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무의미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대학들이 경쟁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산을 차등 분배함으로써 이 교육부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왔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뒤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런저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언론들까지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대학 서열들을 매기고 하다가 급기야는 지금 이제 삼성을 필두로 해서 기업이 직접 그 대학들의 서열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최고 권력으로서 삼성의 위치를 국민들한테 이제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헤게모니를 기업이 장악하겠다고 나선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은인자중 하고 있던 재벌들이 삼성을 필두로 해서 지금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예. 삼성이 아까 의도했던 효과는 이미 다 거뒀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런 상황을 좀 의도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의 재벌들의 어떤 입지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 조금 달라진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분들께서 아마 느끼시는 거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지만 그 자본이 자기의 권력을 어디까지나 국가기구를 통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와 자본 사이에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자본이 보다 더 강해지기도 하고 국가 권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차이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그 자본주의의 양상이 다 조금씩 그리고 때때로는 굉장히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화의 과실을 자본이 다 이제 재벌들이 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의 독재 권력들이 그 자본 위에 군림하던 시대가 끝나고 그게 역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난 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의 성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이 독재 정부와 유사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테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재벌 회장들이 줄줄이 이렇게 법정에 출두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새해 들어서 저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재벌 또는 자본 권력이 일종의 저는 성동격서라고 봅니다. 교육 문제, 교육에 대한 헤게모니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함으로써 사실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지만 그 중에 교육 역시 실제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말을 하자면 가장 1차적인 관심사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킨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은 5년 단임이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삼성을 비롯해서 재벌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지금 이번 해프닝의 제일 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학벌 없는 사회 그리고 자본이 주인 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인데요. 교수님의 고견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해묵은 문제이지만 어떻게 하면 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교육에 있어서 서열을 우리가 고착적인 서열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이 다 국립이고 다 평준화되어 있고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건지 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들 기성세대가 국가 권력의 독재에 저항해서 싸워서 그나마 이제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만들어 내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한테 제일 심각한 과제는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공공성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가 아무리 민주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정치가 돈에 따라서 춤추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미래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삼성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또는 모든 일터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걸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점점 더 나빠지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두루두루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는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첫 번째 실천,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실천이 저는 삼성불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불매요. 무턱대고 삼성을 다 망하게 하자 이런 일이라고 자꾸만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삼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은 보험회사 다른 무엇보다도 보험과 카드로 먹고 사는 거라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간단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민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의 어떤 노예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해프닝이 그냥 지나가는 일로서 끝나지 말고요. 삼성의 의도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절대 권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데 있었겠지만 거꾸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주사회에서 그런 권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벌 없는 사회 이사장이신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한편 한정혜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삼성의 대학 줄 세우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이 대학 총장의 채용 추천권을 할당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대학, 소위 스카이 대학,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된 할당 인원은 여기에서 소외된 많은 대학의 학생들에게 좌절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되었던 삼성그룹 사장단 48명 중 특정 지역 인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도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총장 추천권 할당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며 특정 재벌에 대한 대학의 종속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학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줄 세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훈련시키고 필터링시키길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지속된다면 명문대 서열이 삼성의 할당 숫자로 바뀌고 대학들은 할당 인원을 늘리려고 삼성 로비에 나서는 등 삼성공화국은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게 배정된 지역의 경우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지역 편중을 심화시킨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삼성은 대학 줄 세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학벌 사회를 더욱 조장하는 이러한 삼성의 대학별 총장 추천서 할당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김용민 PD와 함께 삼성 채용 파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의 관련성이라고 하면 이건희 회장 성대모사를 좀 한다. 이런 정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희예요. 이거. 예. 삼성하면 사실 채용 시장의 갑이다. 이런 얘기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갑 중에 갑이지요. 사실 그런데 또 삼성의 채용 역사를 살펴보면은 한국 채용의 역사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한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1957년. 그리고 여성공채 1993년에 했고요. 예. 그리고 1995년 그 유명한 열린 채용이 시행이 됐고 2005년 대학생 인턴 제도를 도입했고요. 2011년 장애인 공채를 도입했고 2012년에 함께 가는 열린 채용을 실시한 것도 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하면은 다른 기업이 다 따라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의 선친이죠. 네. 이병철 회장이 이제 신입사원 면접 때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또 두고 점수를 매겼다. 그런 일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 시험 볼 때 반드시 자기 옆자리에 또 한 명의 외부 면접관을 앉혔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관상가였던 백모 씨였는데요. 이 신입사원 면접 시험장에 난데없는 관상가를 동석시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입사 후에 회사가 아니죠. 자신을 예. 배신할 관상인가 아닌가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좋아했던 관상은 단정한 얼굴이었다고 하는데요. 단정한 상은 정직하고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였는데 절대로 노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업의 회장답습니다. 예. 일단 노조는 배신한다 이렇게 보는. 이 노조 자체가 배신하는 조직 기구라고 또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가 하면 중간에 이제 채용 혁명이다 이렇게 좀 삼성이 또 내세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5년 열린 채용입니다. SSAT라고 하죠. 그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이 시험을 도입해서 서류 전형 없이 기본적인 지원 자격만 갖추면 모든 지원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는 열린 채용을 실시해서 그간 시행해 왔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삼성의 전형 과정에서는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왔는데요. 이번에 또 서류 전형을 회복시키려고 또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 좋은 인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스펙이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탈락하는 그런 일을 없게끔 하겠다는 건데, 예, 하여튼 이런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수험 시장처럼 형성이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 삼성 SSAT 이 시험 경쟁률이 15대 1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삼성 공채 일정이 뜰 때마다 대학가는 물론이고 출판업계 학원가에서도 들썩였다고 합니다. 국내 10대 그룹 직무 적성 검사 서적 판매량의 70%를 삼성이 점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삼성이 채용 시장의 포식자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게 대학의 수강 과목이 되기도 했다고요? 네, 일부 지방대는 SSAT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까지 만들 정도였다고 했는데 정말 삼성 취업이 한국 사회의 성공의 척도여야 하는지 우리는 이 질문에 서 있습니다. 예. 그런 삼성이 채용 방식을 바꾸려 했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떠들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5위까지요. 모두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검색어 형태는 모조리 삼성 A대학교, 삼성 B대학교, 삼성 C대학교 이랬어요. 삼성이 채용 방식으로 총장 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할당 인원 공문을 대학에 보낸 이후에 생긴 결과인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몇 명이나 할당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지런히 검색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파장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런 공분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인데요.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의 권위가 떨어지고 기업 입사를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대학이 전락했다는 비판도 부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삼성 채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